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IT 담당자로서 백업 부분은 정말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중요 부분 중 하나죠. 특히 랜섬웨어다, 바이러스다, 서버 다운 등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이 백업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백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업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이번 회차에는 IT 오퍼레이션 시리즈 그 두 번째로 백업 플랜에 대해 현업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1부에서는 백업 플랜의 근간이 되는 백업 플랜 문서를, 6-2부에서는 실제로 제가 추진했었던 백업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로 쌤팍의 실전 IT 힘을 팍팍 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사용했었던 문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처음에는 좀 막막하고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문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게 되고, 또 정의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추후에라도 IT 환경이 변경되면 그 기준점이 됐었던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버전업을 해 나가면 관리하기도 좋고 운영할 때도 좀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만들어 봤었던 문서를 한번 보시면서 본인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본인 현업에 맞는 상태로 수정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만들었던 그런 IT 백업 플랜에 관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백업과 그리고 복구에 관한 그런 백업 플랜이 포함된 문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일단 모든 문서의 기본이긴 한데 이래 버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계속 변경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전을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관리를 해주면 추후에라도 이 문서가 지금 최신 버전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좀 관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는 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날짜, 그리고 이제 작성자, 그리고 이제 비고 사항에는 요게 이제 초안 버전이었기 때문에 최초 생성했었던 버전이기 때문에 이니셜 크리에이션이라는 제가 코멘트를 살짝 달아놨었고, 그리고 이건 소소하게나마 인터널 유저 온리, 그러니까 내부 문서로만 써야 된다, 내부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석 같은 걸 살짝 달아주면 이 문서의 좀 퀄리티가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또 업무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목차를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서를 왜 만들고 이 백업과 복구에 대한 부분의 목적이 뭐냐라는 그런 정의 부분, 그리고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 용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 오딧. 사실 오딧 때문에 이 용어 정의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은 게, 저희야 IT 관리자고 현업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백업 디바이스의 저장 매체에 하는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협회, 아니 내부적으로라도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IT 담당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똑같은 용어를 듣고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도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백업의 절차, 어떤 서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 백업 대상에는 많은 서버들이 있을 건데, 웹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AD 서버도 있고 등등등등등 종류가 각자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고,
뭐 월 단위로 할 거냐, 일 단위로 할 거냐, 주 단위로 할 거냐, 뭐 소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기간은 뭐 백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최대 5년까지 갖고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과 보관, 기본적으로 그 뭐 DR이라고 하죠.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 중에 일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화재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기가 건물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DR이라는 거는 그런 최대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동일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이 데이터들을 좀 이관시켜 놓는 거를 이제 보통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왜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물자 소산 이런 이런 표현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해서 보통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놓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체가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LTO 테이프라고 부르죠. 이런 테이프, 저희는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백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테이프들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얼마만큼 쓰고 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부분도 여기다가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백업을 계획대로 잘 수행을 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복구를 똑바로 못하면 이 백업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복구에 대한 방법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주기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들도 아까 서두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데이터들을 무한정 갖고 가지는 않아요. 보통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 주기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클렌징이라고 하죠. 클렌징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백업 데이터를 좀 폐기하는 이런 일련의 수순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목적,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되면은 기본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고 다른 데다 별도로 보관했었던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되는 범위는 당연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되겠죠. 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사가 있는 분들은 본사는 본사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이렇게 별도의 백업 정책을 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의 범위를 여기다 분명하게 좀 적어 놓는 것도 필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어의 정의, 백업 디바이스가 뭐냐, 백업과 리커버리 수행 시 사용하는 저장 메시를 기록하거나 판독할 수 있는 장치 등등 이런 식으로 오해 소지가 없게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는 거고요. 기타 용어로는 백업의 대상, 뭘 받을 거냐, 사용자 프로그램 데이터를 받을 거냐, 아니면 DB 데이터를 받을 거냐, 백업 매체, 테이프를 쓸 거냐, 아니면 디스크 백업을 할 거냐,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은행 금고에다 보관을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같은 건물이 아닌 다른 위치에 별도로 분리해서 그냥 킵만 하겠다, 그럼 소산 보관도 되는 거고요. 주기는 일별로 할 거냐, 주별로 할 거냐, 월별로 할 거냐, 아니면 수시 때때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백업의 절차, 이제 백업의 대상이 무엇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서버 백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었는데요. 보면 이제 IP 정보와 호스트 네임, PC 네임이죠. 호스트 네임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해줬었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목적, 이제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보면 이 서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파일 서버 역할을 하는 거야, 저희 CRM 역할을 하는 거야, 익스체인지 서버 역할이야, MS SQL이야 등등등등등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백업 장비는 디스크로 받을 거야, DLT로 받을 거야, 파일 단위로 받을 거야,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을 거냐, 시만텍에서 나오는 넷백업을 통해 가지고 넷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받겠다,
아니면 그냥 파일 단위로 카피를 직접 뜨겠다.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열을 해서 정의를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당단 일, 주, 월, 연 일정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테이프도 그 테이프로 데이터를 이관 처리를 했으면 그거를 관리하는 대장이 좀 필요해요. 그럼 대장과 백업 현황을 관리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 보관용 백업 자료는 별도의 이제 재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재고 리스트에서 얼마 이상 킵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요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별, 부서별 그 공유 폴더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 거고, 그 백업은 풀 백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인크리멘탈, 증분 백업이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점들을 백업하는 방식을 인크리멘탈이라고 하죠. 그거는 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업의 보존 기간, 백업한 자료를 무한정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킵을 할 거냐. 1단위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1단위로 되는 인크리멘탈 백업된 거는 최대 2주까지, 그리고 월 단위로 해가지고 회사마다 좀 틀릴 수는 있긴 한데 저희는 그때 당시 월 마감이라는 현업단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월 마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거는 2019년 1월 마감 자료에 대한 것들을 테이프 하나로 따로 놔가지고 5년을 보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장기 보관용, 이거는 언제가 돼도 꼭 필요하다, 평생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회사가 존재하는 한, 뭐 그런 것들은 별도의 또 본사 서버실에다가 킵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존의 기간에 대한 명시도 여기 백업 플랜 문서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 대상, 분산 내지는 뭐 소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오타가 있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PDF 파일을 좀 컨버팅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오타할자들이 좀 나오네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파일이냐 프로그램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뭐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소스 코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본이 없어지거나 백업본이 없어지면 참 타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디다가 할 거야? 그러면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시티은행에다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티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겨놨었고, 등록자를 둘로 하놓습니다. 정, 부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이 휴가나 아니면 퇴사나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그 일을 백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가서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마 보석이나 뭐 이런 거 놓는 것 같은 그런 금고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저희 테이프들을 좀 킵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소산할 때 필요한 디바이스인 테이프, LTO 테이프이죠. LTO 테이프에다가 이제 각각의 테이프마다 이제 아이디를 이제 부여를 했죠.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프 자체가 막 믹싱이 되고 썼던 걸 또 쓰게 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아이디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라벨지를 붙여놨었고요. 그리고 보통 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LTO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어가면 테이프를 아예 그냥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 자체가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뭐 영원불변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계속 좀 갈아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 단위로 풀 네임, 그리고 풀 백업이랑 인크리멘탈 백업용이다, 월 백업용이다. 그리고 월간용으로 쓰는 것들은 뭐
그 리드라이트의 그런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피리어드를 좀 오래 갖고 가고요. 예, 보신 것처럼 테이프 인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복구 DR, DGS 리커버리 계획 쭉 뭐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뭐 채석적인 내용이어서 백업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면 비즈니스의 영향이 최소화시킬 수 있게 빠르게 복구를 하고, 그리고 복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재복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 상황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체 내지는 부서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해진 수순대로 현업에 그 가급적이면 가장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당연히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가 필요하겠죠. 그전에는 뭐 잘 될 거를 계획대로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고 나니 이런 이슈 내지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백업 데이터 팩이 뭐 디스크나 테이프이 될 수 있겠죠. LTO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쉬통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쇄해서 폐기한다. 그리고 폐기가 됐으면 인벤토리에 그 테이프는 폐기가 됐다 라고 마킹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요 정리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여기다 명시해 주는 걸로 해서 문서를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6-1부 백업 플랜 문서 부분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6-2부 실제로 제가 추진했었던 백업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를 보면서 또 내용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